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광명시 상권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광명 상권의 대표 상권에 대한, 광명시의 대표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광명이나 이제 서울 서남부권에 사시는 분들에게 광명시의 대표 상권을 하나만 꼽으라면 가장 먼저 꼽는 게 철산역 상권입니다. 이 철산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철산역 상권은 어떻게 보면은 광명시 전체 상권에서 이제 그 철산역을 떼놓고는 아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광명시는 그 80년대 서울 서남부권에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를 위해서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 지역을 보면은 철산역을 배후로 하고 하는 그 철산동이나 이제 하안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저층부 아파트들이 이제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공급을 하게 된 그 아파트 지역이 됩니다. 초기 이제 광명시는 뭐 지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은 자족 시설이 없는 베드타운 성격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베드타운 성격으로서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거지역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처음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했던 그 시점의 인구하고 지금 인구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90년 인구가 이제 한 30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도 30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증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그 측면이 맞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광명시의 대표 상권이 철산역 상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철산역을 배후로 하고 하는 주변에 이제 배후 상권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광명시 전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 상권은 그야말로 이제 철산역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의 핵심 상권의 배후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상권의 충실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핵심 상권에는 광명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뉴타운의 광명 12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산역 자이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2045세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29년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주변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가 현재 11,092세대. 그러면은 이 지금 철산역 자이까지 합치면은 약 한 13,137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철산 주공 12, 13단지는 대단지로 재건축이 진행 예정인데, 실제 입주까지는 앞으로 한 5년이나 7년, 아마 그 이상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을 하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언제든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제 입주까지는 2030년대 초반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세대수에서 더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5,320세대가 15,32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철산역 상업지역을 배후로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배후 세대수만 최대 15,320세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 조사를 해보면은 핵심 상권 내의 배후 세대가 충실성이 있고 하면은 그 세대들이 실제로 이제 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주변부 세대수까지도 이제 상권으로 유입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철산역 상권 같은 경우도 이런 효과들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상권의 한번 도로하고 교통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의 핵심 도로는 이제 5리로입니다. 5리로는 광명시의 남북 중심 도로로 광명교 삼거리에서 KTX 광명역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건 이제 도시 중심 도로로 광명시 전체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직격되고 이동하게 되는데, 광명시 중심 상권인 철산역이나 광명 사거리 상권도 모두 이 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산로입니다. 철산로는 철산역 상업지역 전면도로로 서울 출퇴근 시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철산역은 안양천 하부를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주거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이 실제로 이제 철산동 주변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광명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인접한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 근무는 그 구로구나 금천구에서 하지만은 실제로 주거지역은 광명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철산역 상권에서 515와 철산로가 상권의 중심 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 도로가 이제 연결되면서 주변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철산역 그 상업지역의 상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로입니다. 디지털로는 그 실제로 광명시 상업지역에서 이제 후면에 위치한 그 광명 그 경찰서 상거리에서 철산교와 이제 그 금천구 마리오 아울렛을 연결하고 방향으로 연결하고 하는 도로입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 예전에는 이제 구로공단의 핵심 도로였습니다. 핵심 도로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그 다리가 철산로를 건너서 구로공단이나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제 과리봉공단이나 이쪽의 주민들이 주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생산되고 하는 물류 자체도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이 그 외부로 이동했던 그런 그 형태로 이제 그 나타났던 그런 도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구로공단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다리가 이제 철산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상권 내부로 보면은 이 그 디지털로는 실제로 강명 주민들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접근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걸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하는 데는 이 디지털로를 뭐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지만은 이 상업지역 상권으로 보았을 때는 이 디지털로에 이제 접해 있고 한 그 상업지역의 이제 그 상가들 이런 게 보면은 실제로 저층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고층부나 그리고 후면부들이 주로 용상권으로 연결됩니다. 이 용상권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실제로 그 다른 그 주간의 이제 의료나 업무나 뭐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간상권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로 자체가 주간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산역 상업지역 상권에서 이제 주간 상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로가 실제로 핵심 도로이긴 하지만은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영향을 못 미쳤던 부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중상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그 7호선의 효과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1월 기준에 이제 승하차 인구가 4만 1000명입니다. 이 4만 1000명은 실제로 강명시 상권의 핵심 또 하나 핵심 상권인 강명 사거리역 상권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7호선 자체가 외부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강명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이제 이동 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하루에 이제 이용객 자체는 철산역이나 강명사거리역이나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그 7호선 그 자체를 보면은 연결되고 하는 그 역을 보면은 가깝게는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그리고 남구로역 이 두 개의 역은 결국은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의 어떤 그 직장인들을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이제 7호선 자체가 보면은 강남권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가 이 지역에 거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산역 자체가 그만큼 이 지역에서 교통효과로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철산역의 이제 상권의 컨셉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끔 그 다른 지역의 상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그 안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그 어쨌든 거주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만 그만큼 상권의 효과가 큰데, 그것 못지않게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교통이나 다른 어떤 직접적인 그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그 철산역 상업지역 상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들을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7호선의 효과들, 이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초기에 문을 열 때는 상당히 그 인근 저 주민들이 이제 그 호응도도 높았고 이제 소비력도 높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천일 아울렛입니다. 이천일 아울렛이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이게 2008년도 정도에 문을 열었을 겁니다. 2008년 문을 열었는데 지금 2003년이니까 4년에 결국은 이제 폐업을 했는데, 이 당시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철사적 상업지역의 상권이 가장 정점을 가고 왔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간 상권인 그 이천일 아울렛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실제로 그 철사적 상업지역의 주간 상권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 상권이 그 어떤 효과들이 그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뭐 만약에 그게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굳어졌던 어떤 상권의 효과들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역 상업지역 상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들은 철산역과 이천일 아울렛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물론 뭐 이야기를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우리가 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산역 상업지역은 주간에 이동이 많은 515와 이제 그리고 철산로가 철산역 삼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철산역 삼거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전면 상가들이 주간 업종에 집중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간 업종에 집중됨으로써 이 그 우리 주변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업체들이나 그 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오리로 북쪽에 이제 우선은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이 있음으로 해서 또 상징성들, 그리고 그 시청에 있음으로 해서 공공기관들과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주로 이제 그 주변에 주로 이제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분포했던 그 기관들의 어떤 그 종사자들, 이 사람들이 그 철산역 상업지역에 이제 철산역 삼거리 주변으로 이제 몰려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철산역 삼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상권의 이제 그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면도로 같은 강명로 같은 전면도로 보면은 금융이나 의료,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업무용 시설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애들이 많고 하면 부모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주간 상권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 상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강명로에서 들어가고 하는 철산역 상업지역에 이제 그 상권의 이제 초입들을 보면, 들어가면 이제 광장이 나타나는데 주변에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변에는 주로 보면은 이제 주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래서 보면은 카페나 뭐 주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아주 어지러운 지점들이 아니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주점들, 그리고 음식점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광장 주변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용상권이죠. 뭐 소위 말해서 마사지 업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 용주점들, 그리고 노래주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가의 패턴들 자체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있었던 그런 유흥시설의 패턴들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가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보면은 1층은 그 고깃집이나 횟집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2층은 맥주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층이나 지하시설에는 이제 용주점들이나 마사지 업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4층이나 뭐 주변부 같은 경우는 오락시설들이 뭐 당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스톱으로서 하나의 그 상가에서 모든 서비스가 소위 말해서 용이나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가능한 그런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마
철산역 상업지역 후면에 있고 한 상가들 중에서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신도시 상업지역에서도 이런 형태의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메디칼 상가의 한번 유형들을 제가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철산역 상업지역의 중심도로는 오리로와 이제 광명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도로가 만나는 철산역 삼거리가 상권의 이제 메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보면은 철산역 삼거리에서 광명로를 따라서 형성된 전면 도로에 주로 이제 메디칼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개의 좀 상징적인 상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철산 빌딩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로 865번지에 있는 상가인데, 철산역 삼거리에서 삼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1층에 직경력이 큰 스타벅스나 그리고 다이소가 이제 입점해 있고, 주로 이제 개원한 메디칼 과목을 보면은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 그리고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 교정과가 개원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과목들보다 환자 수도 많고 한 부분들이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여기는 이제 3인 전문의분이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외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단위 면적당 환자 숫자들이 많은 그런 과목 중에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그리고 치과 교정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거점 상권에서 주로 들어가서 이제 개원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거점형 상권에서 어떤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피부과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떤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과와 정형외과는 로컬이든 거점이든 사실은 가리지 않고 주변에서 이제 그만큼 해가 직경력이 큰 요소 같은 개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1층의 직경력이 크고 상층부 과목들은 이제 로컬이나 거점형 상권에 적합한 과목들로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과목들은 다르지만은 방문하고 하는 환자들도 각 과목의 각 과목에 따라서 환자의 공유도 가능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철산역 상업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디칼 상가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신철산 빌딩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스 빌딩입니다. 스타일스 빌딩인데 이게 오리로 870번지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신철산 빌딩 맞은편에 이제 건물로 경사로 초입이지만 노출도가 좋은 상가입니다. 이제 개원 과목은 안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내과,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그리고 피부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 간 환자의 공통점이 많아서 환자 공유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대찬 병원입니다. 기대찬 병원은 오리로 87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4계층을 사용하는 병원입니다. 실제로 뭐 입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고가의 MRI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시성이 좋은 건 물론 이제 지역의 대표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병원이 이제 기대찬 병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층 빌딩입니다. 1층 빌딩은 오리로 857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철산 빌딩 좌측 강명경찰서 방향에 위치한 상가인데, 그러니까 개원한 과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나 그리고 안과, 그리고 내과, 비뇨기과가 개원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과목은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경쟁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메인 도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광명시 전체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들이나 그리고 뭐 핵심 상권 자체의 어떤 배우 세대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 이제 이 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이앵글 빌딩인데 이 상가는 이제 구축 상가였습니다. 구축 상가였는데 이제 제가 요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경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개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업력이 대체적으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은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신축이라는 부분들에 버금갈 정도로 외부의 외관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들도 아마 경쟁적으로 개원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로 이제 그 개원한 그 과목 원별을 보면은 의뢰인 숫자가 이제 실제로 과목마다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자체가 이제 그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그만큼 경쟁이 높다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업력이 대략 지금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이 좀 못 미쳐가 되는데 실제로 뭐 2명, 3명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목들마다에도 경쟁력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원 과목은 정형외과와 그 내과, 그리고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 미용, 그리고 가정의학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철산로 구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원 과목별 궁합이 가장 잘 이루어진 그런 건물로 이제 환자 공유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각 과목별로 어쨌든 실제로 이제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산로 구간에서는 개원 과목별 궁합이 가장 잘 이루어진 건물로 환자 공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그런 상가의 메디칼 상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로 이제 19에 위치한 오렌지 에비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철산역 상업 지역에서 디지털로 자체는 전면도 대로에 붙어 있고 한 부분들이 대부분 상층부가 유흥업종입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갈 수 유흥업종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후면부에서 이제 내면 상가로서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기 위하거나 이럴 때 외에는 잘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고 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한 부분들이 많고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서 전면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디지털로 19입니다. 19에 있는 오렌지 에비뉴인데 이 상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축을 그 상가를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신축이 이루어졌는 게 2025년 2월에 이제 사용 승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상가가 있었을 때는 이 상가 자체의 상층부는 주로 이제 용주점들이 있었습니다. 용주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새롭게 이제 상가가 이제 지어지면서 2025년에 거의 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철산역 상업지역에 실제로 메디칼 신축 상가가 없다 보니까 사용 승인이 나자마자 작년에 대부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 정형외과나 그리고 내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 미용,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6개 과목이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이 상가 자체가 이제 후면에 이제 윤곽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주변에 이제 철산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주민들이 진입하게 되면은 상권 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디지털로 자체 같은 경우는 철산역 상권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접한 유흥인자 중심을 이루는 상가들이 내부에 이제 들어가면 주로 유흥상권인데 실제로 지금 유흥상권에 확실한 태조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이 내부에 있는 유흥상가들이 새롭게 아마 이제 리모델링이 되거나 그리고 신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면 상권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그런 변화에 수반하여 주변에 그런 용상가 자체가 이제 어떤 메디칼 상가로서 새롭게 또 태어난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비슷한 상가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상권의 힘은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론 이 상가 자체는 좀 더 한번 살펴볼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까지는 이 지금 디지털로 자체는 아마 이제 잘 알다시피 광명에서는 유일한 2차 병원인 성혜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자체는 결국은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6월에 이제 21일 날 상권 세미나를 합니다. 올해 하반기나 그리고 2027년 초에 이제 개원을 하실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신청란이나 그리고 안내 부분들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광명시의 또 하나 대표 상권인 광명 사거리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